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광명한생기숙학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신한종이라고 합니다. 국어 강사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원래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현장에서 모시고 제가 이런 OT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거리두기 관계로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이 재수 선행반 기간 동안에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이거를 좀 소개해주는 시간을 별도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고 이렇게 OT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OT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와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꽤 오래전이에요. 몇 년 전이라서 이제 KBS 생방송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학원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학원 소개 이런 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다음은 열정과 용기로 똘똘 뭉친 젊은이들을 소개합니다. 만나보시죠. 경기도 포천의 한 기숙학원, 총 대신 펜을 든 군인들이 있다는데 아침부터 들리는 함성 소리가 그 용맹함을 증명합니다. 차렷! PT 전혀 준비! 학생들에게 군인 같은 강한 정신력을 강조하는 이것,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똑같이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네, 여기는 학생들 기숙학원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찾아온 수험생들은 매일 아침 체력 단련을 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선생만 고생했다. 해산! 군인에게 아침밥이 체력이라면 수험생에게 아침밥은 두뇌 회전의 원동력, 한 명도 빠짐없이 참가하는 꿀맛 같은 시간인데요. 이렇게 완전 무장이 끝나면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실력 테스트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시험을 실시하겠다. 수능이 시작될 시간에 맞춰 매일 반복하는 시험. 진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반복 시행되는 절대 있는 훈련입니다. 손은 머리에 전부 다 올린다. 일단 시간이 다 되면 예외는 없습니다. 아침부터 시험을 보면서 그거에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매일 수능처럼 보니까 수능 실전에 가서는 이제 긴장하지 않고 잘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 시간은 좀 다릅니다. 선생님들의 재미있는 수업 방식과 재치 있는 입담 때문인데요. 학생들 최저 시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래도 군대와 같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율은 있습니다. 남녀 2명 떨어지세요. 우선 비상 교전은 절대 금지. 동작 그만. 거기 학생 휴대전화도 소지하면 안 돼요. 덕분에 군대에서나 볼 법한 진풍경이 점심시간마다 벌어집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버지. 나가서도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좀 내버려 주세요. 30일 만에 전화했는데 목소리도 처음 듣고 30일 만에 듣는 거라서 더 나아진 모습 보일 수 있게 열심히 할 거예요. 휴가 있어야겠어요, 진짜. 이렇게 기숙학원이 군대와 같은 교육 방식을 고집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생활을 통해서 이 생활이 규칙적으로 됨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이 바른 자세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공부에 매진해야만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1로 넘어가겠다. 전체 차렷! 합격! 총원 6명, 사고 무, 현원 6명,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호 끝! 시험! 점호 학생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부모님한테서 온 편지 한 통. 피로회복제가 따로 없습니다. 처음엔 좀 적응하기 힘들어서 많이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나가서 혼자 공부할 때도 자기가 혼자 시간을 쓸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파일럿인데요. 여기서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꼭 항공대를 목표로 해서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명호 화이팅! 특별한 군인 정신으로 파이팅을 외치는 이 사람들. 흐트러짐 없는 군인과 같은 정신력으로 원하는 것들 꼭 이루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이게 몇 년 전, 벌써 한 5, 6년 전 영상이다 보니까 6인실로 이렇게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4인실로 바뀐 거니까 이제 오해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생활을 해요. 아이들은 규칙과 절도도 배우게 될 거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도 좀 길러보고, 또 집의 소중함이나 부모님의 소중함, 이런 것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잘 한 단계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런 재수 선행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주간 수업 시수입니다. 이제 이 선행반 기간 동안에 국어는 이제 최초 계획이에요. 국어는 8시간, 영어 6시간, 수학 13시간, 그 다음에 역사관 안보관 2시간, 한국사 능력검정 2시간, 심리특강 1시간, 입시 세미나 1시간, 이런 식으로 최초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입소가 좀 늦어졌죠. 그것 때문에 시수를 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어 같은 경우에 독서 4시간, 문학 3시간, 총 7시간이죠. 여기다가 엄매 4시간, 화작 2시간을 추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최초 8티보다는 시간이 좀 늘어나는 그런 편성을 하게 됐고요. 영어는 아예 고정 수업으로 7시간을 진행을 해서 수업 시수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검정은 2월 6일날 일단 시험을 보는 거를 목표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5시간씩 총 15시간에 집중적으로 한국사 능력검정 대비를 해서 2월 6일날 학원에서 인솔을 해서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체력검정도 일주일에 2시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나머지 것들은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언어와 매체 그리고 합법과 작문은 사관학교 1차 시험 커리큘럼에서는 사실 빠졌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수능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윤곽이라도 좀 잡아놓으면 좀 매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업은 깔아놨고요. 또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만 않다면 최대한 듣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어 커리큘럼인데요. 뭐 이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뼈대만 말씀드리자면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기출 분석을 하는지, 그래서 실전에서 내가 독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러한 기출 분석 훈련을 시작하는, 좀 어느 정도 기본 뼈대는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선행반 커리큘럼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 문학이라는 장르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시라고 하는 거는 노래랑 비슷해요. 어떤 정서나 마음, 생각, 가치관 이런 걸 드러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장르입니다. 설명문과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객관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평가원이고 사관학교 시험이에요. 그러한 것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판단 준거가 아이들에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이 선지를 봤을 때 애매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명확한 판단 준거, 이걸 만들어주는데 주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규반으로 넘어가면 고전 문학에 대한 대비에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선행반 때는 독서의 뼈대, 제대로 된 기출훈련 요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선지를 판단하는 아주 주관적인 장르인 문학의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가라는 판단 준거 확보, 여기에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형 특강으로 엄매와 화작을 진행한다는 건 말씀을 드렸죠. 수학입니다. 수학은요, 저희가 재수 선행, 사관학교 선행반은 3개 반으로 나눠집니다. 총 상중하 해가지고 3개 반으로 완편이 됐어요. 뭐 추가 자원을 못 받을 정도로 꽉 마감이 된 상태고, 정규반 때 한 반이 더 들어와서 4반 체제가 됩니다. 3반은 이미 완편이 됐어요, 오늘. 그래서
수원 수투는 수원과 수투는 정규 수업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기하 이 세 과목은 선택형 특강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수원 수투는 잘해요. 그래서 정규반은 좀 높은 반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확률 통계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과에서 나 돌리는 겁니다. 확률 통계 개념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럼 확통은 하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편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상중하 세 반으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아랫반은 개념 베이스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월 말 정규반 시작되기 전까지 개념서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저희가 커리큘럼을 기획을 해놨고요. 가운데 반은 개념도 빠르게 정리하면서 좀 고난도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가 되어 있고, 상반은 고난도에 대한 뼈대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벡터는 선택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수학 커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케어 계획입니다. 자,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여기다가는 제가 안 넣었는데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들이라 어법과 문제 유형별 접근법, 뭐 애들이 이런 거 있어요. 문장 순서 배열, 그 다음 빈칸 채우기, 어법 등 애들이 좀 어려워하지만 사관학교 시험에서는 수능보다는 많은 수의 문항들이 출제되는 그런 유형들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요. 영어 단어 집중적으로 외웁니다. 하루에 50개씩. 선행반 끝나면요, 그 영어 단어 1일 테스트한 거 다 묶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달라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대1 케어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입소를 했죠. 지금 한 상태인데 2, 3일 이내에 학과 담임과 생활 담임의 초도 상담 두 선생님하고 1대1 초도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과 담임은 우리 아이의 학습 상태가 어떤지, 작년에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겪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고요. 생활 담임쌤은 아픈 데는 없는지, 또 평소에 집중력이나 학습 태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서 아이들을 저희가 잘 파악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중간 상담입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 학과 담임과 생활 담임이 다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반 절반 정도 했을 때 어떻게 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중간에 또 한 번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학과 담임쌤이 만약에 수학쌤이다. 그럼 국어 영어는 멘토 선생님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 멘토쌤하고 1대1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상담은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보거나 또는 아이들이 신청을 했을 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무실이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어려운 부분을 조치를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사무적이지 않고 좀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것도 뭐 제가 단언컨대 여러 기숙학원들을 나가지만 기숙학원 중에서는 가장 탄탄한 질문 시스템, 그리고 열려있는 그런 어떤 학과 담임과 생활 담임쌤들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를 잘 관리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학 선생님은 총 7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반별로 3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제 사관학교 재수 선행반은 홍창우 선생님, 스카이에듀 인강을 저 같이 하고 계신 선생님인데요. 홍창우 쌤, 그 다음 김종열 선생님, 강남 하이퍼 의대관 출신의 아주 실력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 두 분이 메인으로 정규 수업을 들어가시게 되고요. 선택 과목까지 했을 때 조인철 선생님, 그리고 홍창훈 선생님, 저희 학원의 주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학 선생님들이 재수 선행반, 사관학교반을 지도하게 되십니다. 영어입니다. 영어는 전두성 선생님, 이상인 선생님, 이상엽 선생님, 박일범, 이루원 5명의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사관학교 재수 선행반에는 전두성 선생님, 뭐 우리 학원의 영어과의 어떤 뼈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정통파고요. 수업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요 전두성 선생님과 또 저랑 스카이에듀 인강을 같이 하고 있는 이상인 선생님, 그리고 박일범 선생님, 그리고 이상엽 선생님, 유학파입니다. 이래 보여도요. 네, 이렇게 4분의 선생님이 사관학교 재수 선행반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보시면 아 어떤 쌤들이 수업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어입니다. 국어는 김규환 선생님, 그 다음에 신한종 저입니다. 그 다음 최도현, 김영중, 현승엽 이렇게 5명의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사관학교 재수 선행반에는 김규환 선생님 그리고 저, 그 다음에 현승엽 선생님 이렇게 3명의 선생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각자 파트를 나눠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아이들 케어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사와 2차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사관학교 재수반에서 1차를 합격을 하면은 우선 선발로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우선 선발로 일반적인 비율보다 2~3배 정도 높습니다. 우선 선발 합격률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차 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때 가서 반짝 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선행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한국사 커리큘럼이 있어요. 역사관 플러스 안보관, 2차 대비 역사관 안보관 수업을 일주일에 2시간씩 진행을 하는데요. 면접 대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수능 한국사까지 같이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선행반 기간 동안에 한국사 뼈대가 좀 잡힐 거고요.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을 나도 모르게 쌓아줄 수 있습니다. 복습이나 이런 건 필요 없는 수업이에요. 다만 수업 때 잘 듣고 나도 모르게 좀 한마디를 더 할 수 있는 면접 때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을 좀 갖추기 위한 그런 선제적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사 능력 검정은 5시간씩 3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5시간 동안 한국사 능력 검정에 대한 뼈대를 잡고 2월 6일날 시험 보러 갈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고요. 역사관 안보관 교육은 저희 학원의 원장님이시죠. 김대현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시고요. 그다음 한국사 능력 검정은 또 저랑 같이 스카이도 인강을 하고 계신 김창겸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체력 검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는 거 가장 큰 게 체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2시간씩 저희하고 오랫동안 사관학교반을 함께 운영을 해왔던 이 최대 입시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셔서 일주일에 2시간씩 훈련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체력이 많이 모자란 친구들은 수업이 없는 평일에도 점심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 자유시간 이런 걸 활용해서 배운 훈련법대로 스스로를 좀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공부하는 와중에 조금 리프레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저희 학원 재원생 1차 시험 합격자의 80% 이상이 체력은 거의 1급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배와의 대화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기회가 될 때 명문대 사관학교 선배와의 대화. 우리 아무래도 사관학교 생도들이 궁금하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외출도 좀 제한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선행반 때가 아니라도 이제 정규반 때라도 조금 거리두기 단계 완화되고 하면은 제복 입고 멋들어진 이 학원을 다녔던 1년 동안 다녔던 선배들로부터 성공 사례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사관학교 생활은 실제로 경험하니까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사관학교 컨설팅은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심려치 않으셔도 되고요. 사관학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대비합니다. 이건 심려치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입시 플랜 설명회 같은 거는 이제 꿈이 그런 경우는 많진 않지만 꿈이 바뀌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관학교만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 의대를 가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입시 플랜 설명회도 저희가 또 수능 대비반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입니다. 선행반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총 7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이런 궁금하실 것 같은데 2월 말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3월 초에 클리어 파일 형태로 이렇게 다 담겨져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우편 발송이 될 겁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봤던 주간 테스트 성적도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과 담임, 또 과목 멘토 선생님, 또 생활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셨던 내용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퇴소, 이거는 이제 윈터스쿨 얘기긴 한데 퇴소 학습방에 써 있는데 우리 사관학교 재수 선행반으로 따지자면 정규반 이어질 때 어떻게 플랜을 짜서 갈 건지에 대한 보고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남들보다 빠른 거죠. 어쨌든 조기 선발반, 재수 선행반으로 들어왔다는 건 남들보다 한 발은 더 빨리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저랑 입학 상담을 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제가 찍은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이 학원을 선택해 주신 학부모님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시작한 만큼 아이들이 한 발 더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저희 강사진들이 그리고 생활담임쌤들이 관리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불안하시고 또 아이하고 떨어져 보는 게 처음 있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부모님들께서 우려가 많으실 텐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믿어주시고 또 저희 학원도 믿어주신다면 더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이러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되시고 또 오늘 밤에 눈이 많이 온다는데 우리 아이는 춥지는 않은지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아주 따뜻하게 기숙사는 오전부터 난방을 계속 돌려서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최선을 다할 걸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광릉한생 기숙학원과 우리 사랑하는 재수 선행반 사관학교 반 친구들이 함께 성공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